네, 아무리 간편해도 내 돈이 일단 지켜지는 게 먼저죠.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유가 뭐든지요.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 네네. 내 돈이 빠져나간 게 결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이런 사고가 다시 또 있으면 안 되니까 네네.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회사 측의 입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그 내부 시스템을 보기 전까지 네. 외부에서 있는 사람이 원인이 뭐 같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네. 회사 측에서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도용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크리덴셜 스터핑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도용이라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보통 여러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동일한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A라는 사이트가 해킹당했을 때 거기서 비밀번호를 가져와서 다른 사이트에 집어넣고 그렇죠.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아이디 비밀번호 도용이라고 그러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연예인 휴대폰 해킹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사실 아이디 비밀번호가 도용당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아이디 비밀번호가 도용됐다라는데 약간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 리포트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이 피해자분 중에 한 명이 네. 이거 내가 토스에서만 쓴 비밀번호인데 네네. 나는 이 회사 측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뭐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해커가 비밀번호를 몇 차례 오입력한 정황이 보였다라고 그럽니다. 그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우리가 비밀번호를 똑같이는 안 쓰지만 유사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이트에서 1, 2, 3 이라고 썼으면 다음 사이트에서 1, 2, 4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훔친 비밀번호를 갖고 거기서 조금씩 변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26개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 모두를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스가요, 지금 가입자가 1,700만 명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 토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한다는 게 원래 그렇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 보통 보면 그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게 해킹을 당해서 뚫리면 굉장히 막 분노를 하세요. 그리고 저래 갖고 회사가 되겠어? 저 망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단 네네. 말이죠. 지금 이제 토스도 마찬가지죠. 뚫렸고 저거 돈을 저렇게 안 지켜주니까 가입자가 이탈할 거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보안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어서 네. 모든 해킹에 대해서 철벽 방어를 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쓰기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은 좀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뚫리는 건 내가 소비자한테 100% 다 배상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져가는 회사도 있거든요. 이런 원칙을 가져가는 회사가 그 유명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도 우리는 굉장히 간편 결제 시스템 중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엄청나게 많이 뚫리거든요. 그걸 페이팔은 다 손해배상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뚫렸다 안 뚫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페이팔은 물론 뚫린 것은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네. 즉각적으로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소비자한테 100%다 보상하겠다. 그리고 원인 규명이 나중에 밝혀지면 그때에 따라서 뭐 다른 사이트에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의 간편 결제 시스템의 정책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뚫리는 일이 안 발생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지금 이번 사고에서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절차는 뭐 지금은 토스 시스템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없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모두 대부분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그럼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걸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게 네. 예전에 연예인 휴대폰 해킹 사건 났을 때도 뭐 애플은 이중 인증을 하는데 왜 삼성은 안 합니까?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업체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토스는 숫자 5자리하고 알파벳 한 자리로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 결제가 다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간편하기 때문에 1,700만 명이라는 가입자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니네들 보안 수준을 올려 그래서 다른 보안 수준을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사용자가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게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간편 결제를 주장하는 업체들은
보안 수준을 올리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소비자의 편리성을 침해한다라면 어허. 그거를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제 금감원이 이제 전 기업들을 관련된 기업들을 보잖아요. 네네. 뭐 이런 뭐 혹시 취약된 부분이 있다면, 취약한 점들이 있다면 개선하라고 할 거고. 네. 그럼 이런 과정들이 어떻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금감원이 지금 모든 어떤 사이트들을 점검하겠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이트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는 우리는 보안 수준을 극대화시켜서 좀 불편하더라도 보안 수준을 끌어올릴 거야. 이런 데가 있고 어디는 간편 결제를 해서 쓰기 쉽게 만드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배상을 해줄 거야. 이런 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융당국이 와서 야 니네 시스템은 어때? 이러고 진단을 해줬다가 어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단받아서 합격을 받은 업체가 뚫렸어요. 그럼 그 업체는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금융당국이 인정해줬는데도 뚫렸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럴 거냐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 공인인증서나 이런 기존의 네. 인터넷 뱅킹 시스템들이 그랬거든요. 어허. 여태까지 토스 이전에 결제 시스템들이 즉각적으로 배상한 적이 있었냔 말이죠.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는 이게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데도 보안과 관련해서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들에 이 점은 좀 분명하게 하고 갈 부분은 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보안하는 사람들은 물론 합리적으로 수준의 굉장히 좋은 보안 수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배상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잘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배상에 대한 규정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넌 절대로 뚫리면 안 돼. 뚫리면 처벌받는다. 이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